엄마 또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지연아, 엄마가 잠깐만. 그게 잠깐? 엄마, 이건 잠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째로 걸어버린 거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에만 넘기면 넘기면? 엄마는 그냥 20명 끊길지 몰라도 나는 평생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알아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무서워서. 무서워서? 엄마가 무서웠던 만큼 나는 뭐였는데 나한테 왜 이걸 두 번이나 왜요, 엄마? 겨울바람이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가르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던 아침, 윤정은 창문을 열며 차가운 공기를 집 안에 들여보냈다.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스며 있었고 표정은 무언가를 오래 숨겨온 사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식탁 위에 작은 찻잔을 가지런히 놓던 그녀는 마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 순간 윤정의 심장은 움찔하고 멈추는 듯했다. 손끝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화면을 켜자 한 문장이 눈을 찌르듯 들어왔다. 신규 대출 실행 알림 지연 본인 명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윤정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한 채 화면을 쥐고 얼어붙었다. 이 문자는 예고 없이 날아든 번개 같았지만 사실 윤정은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언젠가 다시 올 것을. 그녀는 가장 깊은 서랍을 열어 종이 뭉치를 꺼냈다. 지연 이름으로 된 계약서, 첫 번째 대출 때의 서류, 그리고 그 뒤에 몰래 쌓아두었던 독촉장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윤정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다. 이제 정말 큰일이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정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 지연에게 날아갈 문자. 그 모든 것이 공포로 다가왔다. 오늘만이라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이제 숨겨둔 진실은 다시는 조용히 잠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같은 시간 회사에서 점심을 마친 지연은 커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매일처럼 가계부 앱을 켜고 지출 내역을 확인하던 그녀의 시선이 한 줄의 문장에 멈췄다. 대출 실행 완료 본인 명의. 순간 손끝이 얼어붙고 화면이 흔들리는 듯했다. 지연은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입술을 다물었다. 설마. 은행 앱을 열어 상세 내역을 확인하자 금액, 시간, 대출 지점까지. 첫 번째 대출 때와 정말 똑같았다. 눈앞이 하얗게 흔들렸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쏟아졌다. 첫 번째 사건, 그때의 배신, 엄마의 흐느낌, 그리고 용서. 지연은 남편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대출이 또 생겼어. 또? 응, 내 이름으로. 엄마가 한 것 같아. 준호는 한참 침묵했다.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는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준호가 낮고 깊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결정해. 그냥 넘기지 않아도 돼. 그 말은 지연에게 어떤 문이 열리는 느낌을 주었다. 그 문 뒤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심이 있었다. 퇴근길 지연은 친정집으로 향하는 내내 마음속에서 수백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마주해야 해. 지연이 친정집 문을 열었을 때 윤정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아, 어떡해. 엄마, 내 이름으로 또 대출 받았지?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지연은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윤정은 다급히 뒤따라오며 소리쳤다. 지연아, 거긴 들어가지 마.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지연의 시선은
바닥을 가득 메운 서류 더미에 꽂혔다. 은행 서류, 메모, 독촉장,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쪽지들, 그리고 가장 아래 사채 이자 내역서. 지연은 손을 떨며 그 종이를 들었다. 엄마 이게 뭐야? 윤정은 주저앉아 말했다. 엄마가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첫 번째도 어쩔 수였잖아. 지연은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집으로 간다. 그리고 전화번호. 윤정의 주소. 지연은 차갑게 말했다. 집까지 온 적 있어? 윤정은 입을 다물었다. 입술이 흰색으로 바짝 말라 있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했다. 지연아, 너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가 잘못된 데서 돈을 빌렸어. 지연의 머릿속이 울렸다. 첫 번째 대출 전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돼 있었다니. 그런데도 엄마는 숨기고 또 숨기고 결국 딸의 이름을 이용했다. 지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어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확고했다. 엄마, 이번엔 용서 못해.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물러섰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 이제 엄마도 져야 해.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윤정은 떨며 지연을 바라봤지만 지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연은 방 안구석에 던져진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낡은 봉투, 작은 메모, 그리고 이상한 도장이 찍힌 영수증들이 있었다. 모두 윤정이 숨기려 했던 흔적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오래된 계약서가 나왔다. 지연은 숨을 멈추듯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날짜는 지연이 결혼하기 1년 전. 그 순간 지연은 알았다. 첫 번째 대출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엄마가 처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엄마, 이때부터였어?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울먹이고 있었다. 미안해, 그때 말하면 내 결혼식 망칠까봐.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인생이 문제였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분노 너머의 깊은 배신감.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았던 시간들. 엄마가 자신을 이용했던 순간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엄마. 그녀의 눈에 비친 엄마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반복한 사람이었다. 지연은 엄마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겨울 햇살이 겨우 닿는 구석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 더미와 시간이 멈춘 듯한 흔적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릴 때마다 오래 묵은 금속 냄새와 습한 종이 냄새가 공기 속으로 퍼졌다. 윤정은 문 앞에 서서 양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은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렸다. 지연은 서랍 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짤막한 쪽지와 명세서가 뒤섞여 있었다. 쪽지에는 급하게 휘갈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번 주까지 연락 필수. 아래엔 번호와 시간 표시. 지연은 그 쪽지를 가만히 보며 말했다. 엄마, 이건 잠깐 급해서라는 말로 될 문제가 아니야. 윤정은 작게 몸을 움찔했다. 지연아, 그냥 잊어버리자. 지연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캐비닛 아래에는 2개의 지갑이 있었다. 하나는 윤정의 익숙한 지갑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짙은 남색의 낯선 지갑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그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달아 없어진 카드 몇 장과 어떤 남성의 이름이 적힌 문서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문장이 붉은 잉크로 적혀 있었다. 그날 거는 정리되면 다시 연락. 지연은 손가락을 굳게 말아주며 눈을 들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윤정의 입술이 떨렸다. 지지연아, 별거 아니야. 잘못 넣은 거야.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건 지연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집안을 뒤지던 지연은 갑자기 현관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바깥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낯선 기척. 바람이 불기엔 너무 무거운 느낌이었다. 지연은 윤정을 돌아봤다. 윤정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지연아, 혹시 벌써 온 거 아닐까? 그 말은 끝나기도 전에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강하지 않지만 확실히 의도가 있는 소리였다. 지연은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윤정은 입을 틀어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지마, 지연아, 제발. 지연은 손을 들어 문틈 아래를 바라봤다. 겨울 바람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차가운 기운. 그리고 그림자 하나가 문 아래를 천천히 스쳤다. 움직임은 급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았다. 마치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척. 지연은 숨을 멈추고 문고리를 가볍게 잡았다.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누군가 밖에서 건드리려는지 감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딸깍. 열리는 힘이 아니라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벼운 흔들림. 윤정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벽에 등을 붙였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낮고 길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안에 있네. 그 말은 속삭임보다 작았지만 지연의 등골을 차갑게 훑었다. 그 의미는 단 하나였다. 확인했다. 발걸음이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골목의 바람소리만 남았다.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연아, 들었지? 저 사람들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엄마, 지금 도망치면 우리 평생 저 사람들한테 잡혀 살아. 윤정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너까지 위험해지면. 벌써 위험해졌어.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대출한 순간부터 이미 나까지 끌어들였다고. 윤정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지연은 거실로 돌아와 엄마 앞에 앉았다. 조명 아래서 엄마의 얼굴은 더 초췌해 보였다. 엄마,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말해. 윤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제발 그만하자. 너 다쳐. 엄마는 괜찮으니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괜찮지 않아. 나도 괜찮지 않고.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도 명확했다. 윤정의 눈물이 떨어지려는 순간 지연은 한 장의 종이를 보여줬다. 사채거래 초기 문서. 거기에 적힌 날짜는 지연이 결혼 준비를 하기 훨씬 전 26살이던 시절이었다. 지연은 낮게 물었다. 엄마, 첫 사채는 이때 시작된 거지? 윤정은 무너지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미안해, 말 못했어.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은 지연의 가슴을 더 깊게 베어냈다. 처음엔 투자라며 돈 벌 수 있다 했어. 엄마 혼자 집에 남아있을 때 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작게 시작했는데. 윤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였다. 나중엔 사채가 아니라 사람한테 잡힌 거였어. 그 말은 지연의 숨을 잠시 멎게 했다. 윤정은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도 알고 있었어. 직장 다니면 신용 좋다며 엄마를 계속 그쪽으로 밀어넣었어. 지연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처음부터 엄마를 겨냥한 사람들, 엄마를 외롭게 둔 시간을 노려 접근한 누군가.
그리고 지연의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그들. 지연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엄마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지연은 엄마에게 다가와 앉았다. 윤정은 손을 떨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는 도망가야 해. 저 사람들은 그냥 돈 빌리는 데가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더 깊이 물려. 엄마가 도망쳤던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잖아. 윤정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지연의 말은 맞았기 때문이다.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윤정은 떨리는 눈을 들었다. 지연의 표정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엄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은 어떤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공기 속에 깊게 가라앉았다. 겨울밤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고 윤정의 집안은 눌린 종이처럼 휘어지는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지연은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스탠드 조명이 만든 노란 원 안에 수십 장의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구역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어둠이 차지하고 있었다. 무겁고 차가운 정적 속에서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해야 해. 윤정은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눈언저리는 울음으로 붓고 손등은 떨림으로 지워지지 않는 흰 자국을 만들고 있었다. 지연은 골라낸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엄마가 지연의 이름으로 몰래 빌렸던 첫 번째 대출, 그리고 두 번째 대출,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사채 계약서.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니었다. 지연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엄마,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웠어. 내가 말하면 너까지 엮일 것 같아서.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숨긴 게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 그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너무나 직선적이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숨겨둔 과거를 찢어내는 것처럼 아팠다. 지연은 테이블에 놓인 메모를 집어들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집으로 간다. 그 아래에는 남자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지연은 알았다. 그 남자는 이미 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다가왔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윤정은 힘없이 말했다. 그 사람들, 그냥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지연은 윤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알아. 그래서 더 끝내야 해. 이 집안에 스며든 두려움과 긴장은 이제 지연이라는 단단한 중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연은 윤정을 마주 앉힌 뒤 엄마의 손을 천천히 펴보았다. 윤정의 손바닥은 굳은 살처럼 단단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싸움을 혼자 오래 버티어온 흔적. 엄마, 이제부터 진짜로 말해. 윤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왜 잘못했는지 말해야 해결이 돼. 윤정은 마침내 눈을 감고 오래 묵힌 기억을 내뱉기 시작했다. 윤정은 6년 전 작은 카페를 그만두고 홀로 지내던 시기에 누군가에게 접근받았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 소개했고 윤정의 외로운 일상과 경제적 불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처음엔 그냥 말동무처럼 다가왔어. 근데 그게 다 계산된 거였어. 그 남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윤정을 안심시켰고 서류 한 장만 서명하면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속였다. 윤정이 그 함정에 들어갔을 때 이미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말했어. 엄마 혼자 사는 거 알고 있다고.
딸이 직장 다니면 신용 좋다고.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엄마가 위험한 사람에게 노출된 순간이 떠오르는 듯 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 엄마는 도망칠 수가 없었어. 돈 문제도 문제였지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조종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 그 말은 단순한 사체가 아닌 표적 범죄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이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가 이 지경이 된 건 단순한 무능력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표적, 고립, 유도, 탈출 불가. 그 어떤 심리적 폭력보다 더 잔인한 과정이었다. 지연은 방 안의 서류들을 모아 한쪽에 정리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 문제 이제부터 내가 정리할게. 윤정은 놀란 듯 지연을 바라봤다. 지지연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엄마는 알아? 지연의 말이 정확히 꽂혔다. 윤정은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서류에 적힌 이름도 가짜였고 주소도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서의 도장도 사실상 무효였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흔적이 없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지연은 기술직 출신 남편 준호와 함께 재무관리 위험 관리 관련 일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정보를 추적하고 구조를 파악하는데 남들보다 강했다. 지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선명했다. 엄마를 괴롭힌 그 사람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해.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연아, 위험하단 말이야.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이건 엄마 문제가 아니야. 이제 우리 문제야. 윤정은 입술을 떨었다. 그 말은 윤정의 오랜 죄책감을 녹여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불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지연은 천천히 이어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한 잘못은 엄마가 책임져야 해. 그건 맞아.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은 엄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하지만 엄마가 이용당한 건 엄마 잘못 아니야. 그 한 문장은 윤정의 마음을 지탱해온 마지막 벽을 무너뜨려 그녀를 조용히 울게 만들었다. 지연이 방 안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스탠드 조명이 아주 잠시 깜빡였다. 그리고 집 바깥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놀라서 몸을 웅크렸다. 지연아, 또 왔어? 지연은 초인종 쪽으로 다가서며 문 아래 틈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아주 희미한 기척, 사람이 지나간 흔적 같은 미묘한 공기 변동. 지연은 창문 커튼을 조금 열어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 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하나가 윤정의 집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다. 고개를 돌리진 않았지만 그의 걸음은 너무 느렸고 마치 관찰을 하는 사람처럼 불필요하게 머무는 느낌이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떨렸다. 저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아. 지연은 커튼을 닫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이야. 뭘? 겁주기, 압박, 그리고 다시 접촉. 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지연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승부를 봐야 해. 밤의 골목이 조여오는 순간 지연은 후퇴 대신 조사를 택했다. 겨울밤이 완전히 내려앉은 윤정의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다. 집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 가로등 아래의 희미한 그림자, 그 그림자가 마치 집을 확인하듯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던 순간 모든 기척이 이 집안 공기 한가운데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 틈을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게 열어 바깥을 살피자 가로등 아래 골목은 다시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곳을 천천히 걸어가던 검은 외투의 남자는 지연의 뇌리에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걸음의 속도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주변을 관찰하던 느낌도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확인처럼 보였다. 엄마, 방금 본 사람, 그 사람들 중 한 명 맞아? 지연이 물었다. 윤정은 두 손을 가슴께로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얼굴은 벌써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비슷했어. 걷는 모습이 체구가 느낌이 그 사람들하고 같았어. 윤정의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그 말 한마디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의미나 다름없었다. 지연은 커튼을 천천히 닫고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조용히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는 어두운 방 안에서 지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 도망칠 생각하지 마. 도망치는 게 제일 위험해. 윤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지연아, 너는 몰라.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말이 안 통해 사람을 조종하듯 움직이고 별말 한마디 안 해도 마음을 흔들어 놔. 그래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야.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만 쳤고 그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 윤정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지연의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너무나 정확했다. 지연은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천천히 펼쳤다. 독촉장, 대출 확인서, 사채 계약서, 그리고 찢어진 메모지들. 그중 몇 장은 날짜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고 어떤 서류는 누군가 일부러 글자를 흐리게 만들어 놓은 듯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엄마, 여기에 있는 걸 다 정리해야 해. 지연은 말하며 서류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순서대로 보면 흐름이 보여.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지연아, 그걸 왜? 패턴을 알아야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누가 접근했는지, 어떤 순간부터 내 이름이 사용됐는지. 윤정은 숨을 멈춘 듯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윤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엄마한테 접근한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야. 지연은 오래된 사채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처음 접근한 사람. 이름은 김성도라고 적혀 있어. 근데 엄마가 말했지. 그건 본명이 아닐 거라고. 윤정은 눈을 감았다. 맞아, 그 사람 자기 이름을 여러 개 썼어. 지연은 다른 사채 기록들을 옆에 두 장 포개었다. 거기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필체는 같았다. 그리고 연락처는 동일했고 문구의 표현 방식까지 같았다. 엄마, 이거 다 같은 사람이야. 지연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다른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역할만 바꿔 부른 거야. 그리고 이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야. 윤정은 눈을 크게 떴다. 조직? 그래. 엄마 같은 사람을 오래 지켜보고 접근해서 약점 생기면 파고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조이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조직. 지연은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엄마는 그 조직이 노린 첫 번째 목표였고 나는 두 번째 목표였어.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윤정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다. 지연아,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야. 엄마가 취약할 때, 혼자 있을 때, 힘들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접근한 거야. 윤정의 흐느낌이 잠시 멈췄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들어 엄마 앞에 펼쳤다.
엄마, 이거 기억나? 윤정은 종이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 서류는 붉은 잉크로 새 계약을 요청하던 당시의 종이었다. 그날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차에 태워졌어.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차에 태워졌다고?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빚이 조금 늦었을 때 집 앞에서 2명이 와서 그냥 차에 태웠어.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모르는 곳으로 끌고 갔어. 지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라 명백한 감금이었다. 윤정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했어. 근데 그 계약서에 윤정은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떨었다. 내 이름이 들어 있었어. 지연의 몸이 굳었다. 내 이름 그때부터?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첫 접촉부터 이미 딸의 신용까지 계산해 접근한 것이다. 지연은 손을 꽉 쥐었다. 손끝이 희게 질릴 만큼 힘을 주며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야. 윤정은 눈을 크게 뜨며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누르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엄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야.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뭔데? 지연은 테이블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끝내는 거야. 윤정은 숨을 들이켰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찾는 거야. 그 사람들, 그 조직, 그리고 엄마 인생을 이렇게 만든 실체.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니라 철저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울 새벽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어둠이 마지막 기세를 부리는 듯 창문 밖 골목은 잿빛 공기만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의 거실은 아직 밤의 흔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방 한쪽을 비추고 있었고 흐릿한 노란 조명 아래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눌린 종이처럼 겹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스쳐앉은 먼지는 긴 시간 동안 윤정이 얼마나 외롭게 이 문제를 버텨왔는지를 조용히 증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식탁 앞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은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소파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시야 한켠에 보였습니다. 그 잠은 편안함의 잠이 아니라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해 쓰러지듯 잠들어 버린 무너진 잠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엄마의 어깨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윤정의 어깨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밤의 잔재 때문인지 여전히 작은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락 말락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리에도 묵직한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금액, 날짜, 서명, 주소, 모든 정보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들 사이로 어떤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는 잡히지 않던 그 흐름이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처음 혼자가 됐지? 내 결혼 준비 때문에 집에 잘 못 오던 그 시기, 엄마가 가장 외롭던 시기, 그때가 시작이었어. 지연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안의 내용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서류가 엄마에게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갔는지에 대한 흔적이었습니다. 엄마를 이용했네. 내뱉고 나서 지연 스스로 그 말에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돈을 빌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엄마가 외로워진 순간, 약해진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던 그 시점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접근은 엄마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지연은 밤새웠던 눈을 감으며 천천히 들숨을 삼켰습니다. 처음부터 나까지 포함된 접근이었네. 그 깨달음은 지연의 몸 깊숙이 퍼져 오랜 시간 동안 안에 쌓여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처럼. 그리고 그 조각이 자리 잡는 순간 지연의 결심도 똑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망갈 이유도 멈춰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여. 그 말은 방 안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지만 지연의 마음에서는 아주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름도 다르고 서명도 다르고 담당자도 다르게 적혀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같은 흐름 안에 묶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서류 모서리에 작게 찍힌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S-7. 너무 작게 찍혀 있어. 엄마는 절대 볼 수 없었을 흔적.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듯한 표시. 지연은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추어 각도를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7 L-2. 지연의 눈빛이 선명하게 바뀌었다. 이게 분류 코드였네.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류 분류 체계. 그리고 L-2는 두 번째 대상이라는 뜻이었고 그 말은 즉 엄마는 1단계, 나는 2단계였다는 거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순간 지연은 손등으로 입을 가볍게 누르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엄마가 끌려갔던 날 그들이 물었던 모든 질문. 따님은 직장 다니나요? 결혼은 했나요? 혼자 사세요? 하나도 그냥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지연의 정보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고 엄마를 통해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나였구나. 지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그것이 흔들림으로 번지지 않게 호흡을 길게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흐름을 분석하고 움직여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세월이 남긴 조용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안쪽까지 손을 넣었을 때 지연은 하얀 먼지 사이에 숨어있던 얇은 봉투 하나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치자 엄마의 떨림이 그대로 배어있는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2명에게 새벽에 끌려감. 차에서 말한 내용 계속 기록. 따님 계시죠? 반복. 대답을 해도 적고 안 해도 적고 금액은 늘어날 겁니다. 큰 키 남자가 마지막에 L-2로 넘겨 지연은 그 종이를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이 메모를 왜 숨겼는지, 왜 지연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종류의 공포였고 지연을 지키려는 마음이 엄마를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숨긴 게 아니라 엄마가 버티고 있었던 거네. 지연은 메모를 천천히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머뭇거리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머리맡에 짧게 쓴 메모 한 장을 놓았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투를 걸쳐 입은 뒤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둠은 거의 거쳐가고 있었지만
골목은 여전히 불안의 잔향으로 눅눅했습니다. 어젯밤 골목을 지나갔던 검은 외투의 남자가 머무르던 자리, 가로등 아래 그가 머물렀던 위치, 지연은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렵기보다는 확인해야 한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엄마가 평생 두려워했던 골목을 지연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지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찾는다. 지연은 그렇게 속삭이며 첫걸음을 더 깊은 어둠 쪽으로 옮겼습니다. 지연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S-7이 찍힌 서류와 엄마가 적어둔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의 공원은 사람의 기척이 없었고 겨울 나무 가지들만 가볍게 흔들리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와 메모를 번갈아 보며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S-7 조직 내부 코드, L-2 잔여 단계, 접근 A, C는 단계별 침투, 엄마는 1단계 희생자, 지연은 2단계 목표, 최근 골목에서 서성이던 남자는 회수 담당. 지금까지의 번호는 모두 바뀌었지만 움직이는 시간대는 바뀌지 않음. 지연은 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엄마에게 계속 연락이 오던 시각, 자주 발신했던 시간대.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끊긴 번호들을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통화 종료 시각을 보고 멈췄습니다. 8시 17분. 그래. 그 시간에 움직였네. 그리고 오늘 새벽 골목에서 들렸던 발걸음도 비슷한 시간대였다. 지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연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었고 주저함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먼저 움직이는 것. 지연은 공원을 빠져나가 해가 아주 조금 올라온 골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지연의 그림자는 더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발걸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골목에서 마주한 남자의 표정, 그의 마지막 말투, 그리고 돌아설 때 보였던 조그마한 주저함까지 모두 지연의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 차갑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이 집을 둘러싸고 있던 오랜 두려움이 서서히 꺼져가는 기운이었습니다. 지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에 남아있던 불길한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단순히 겨울 냄새만 얇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낯빛이 들어와 조금은 따뜻해져 있었고 윤정은 소파에서 천천히 눈을 뜨며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어둡게 내려앉은 그림자가 지연을 보는 순간 아주 조금 흐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밖엔 혹시 무슨 일이? 윤정은 말끝을 떨며 묻는 대신 지연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엄마 옆으로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우리를 건드릴 이유, 이제 없어졌어요. 윤정은 지연의 말에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연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손등 위에 손을 더 세게 얹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굳어있던 윤정의 손이 아주 조금 풀리는 감각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엄마가 잠시 눈을 감고 쉬는 동안 식탁으로 돌아와 서류와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는 공포의 잔해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서류 끝에 찍혀 있던 S-7, 엄마가 적어놓은 메모 속에 L-2 언급, 반복되던 통화 시각, 골목을 서성이던 남자가 나타난 시간대, 그리고 문틈 아래로 흘러들어오던 종이 조각들. 하나하나 느슨하게 보이던 흔적들이 결국 같은 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전 8시, 오후 1시, 밤 10시 전부 움직이는 시간대네. 지연은 휴대폰을 들고 차단된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발신이 시도되어 있었고 밤 시간대의 횟수는 특히 많았습니다. 엄마는 그 시간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지쳐 버텨왔던 것입니다. 지연은 시간을 천천히 움츠렸습니다. 아침 존재 확인, 점심 압박, 밤 접근, 조직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패턴을 깨뜨릴 의지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에서 특정 시간대 알림을 완전히 차단하고 번호 차단 외에도 발신, 알림 자동 삭제, 스팸 보고 강화 설정, 위치 기반 통신 거부까지 추가했습니다. 문 앞에도 작은 모션 감지 장치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서성거리더라도 익명으로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 흐름으로 오면 된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서류 뭉치 아래 깔려있던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혼자 떨며 적어놓은 글씨. 큰 키 남자가 말했다. L-2로 넘겨. 그 문장은 지연의 내면에서 오래 잠겨있던 분노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엄마의 공포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에 계산된 접근이었고 그 끝에는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연의 계산된 반격이 그 위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해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할 때쯤 지연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패딩, 낮게 눌러쓴 모자, 묵직한 체형.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도 지연을 보자마자 잠깐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지연이 평소의 피해자처럼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골목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남자를 향해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서늘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지연이 더 가까워지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이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과 불안이 얇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깨를 펴고 그대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남자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연의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고 조직의 패턴을 파악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뭔가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연은 그의 눈에서 다른 감정을 읽어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미 흔들림이 생기고 있다는 걸. 다른 말 없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이름도 건드리지 마세요. 남자는 처음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물러섬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명확한 포기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한 걸음에서 이 결말의 절반이 이미 닫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은 남자가 골목 끝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걸음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서두르는 기운이 분명히 느껴졌고
더 이상 이 근처에 머물 기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바람이 한 줄기 스치고 지나갔고 지연은 그 바람 속에서 묘하게 가벼워진 긴장을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한 숨결처럼 이 집을 붙잡고 있던 오래된 공포가 조용히 풀려나가는 듯한 기운이 골목의 공기 속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 현관문을 열었을 때 윤정은 그 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며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며 한순간도 눈을 완전히 감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아 밖에 혹시 그 사람이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말끝마다 두려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엄마 쪽으로 다가가 윤정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제 그 사람들 다시는 우리한테 올 이유 없어요. 윤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기 어려운 표정, 하지만 지연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확신이 윤정의 눈빛을 조용히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엄마 옆에 천천히 앉아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정의 손가락 끝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지연의 손이 포개지자 아주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아요. 근데 엄마, 이제는 정말 혼자 안 해도 돼요. 윤정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 오래 머물던 두려움이 한순간 흐릿해지며 미세하게 번져갔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가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포는 단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손등을 쓰다듬는 동안 지연은 문득 몇 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준비로 집을 자주 비웠던 시절, 엄마가 혼자 보내던 그 긴 시간들, 그때 문틈 아래로 놓였을지도 모르는 종이 정체 모를 발걸음, 새벽마다 울렸을 수도 있는 노크, 그런 위험한 기척을 어쩌면 스스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나쳤던 자신의 무심함. 지연은 그 기억들이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걸 느꼈지만 이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금의 엄마 손을 더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엄마가 버텨온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이젠 제가 있어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은 약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오래 묵혀있던 겨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엄마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고 윤정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드는 모습을 보며 아주 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에는 조용한 평온이 깔렸지만 지연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갔고 조직의 흐름은 지연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끝내는 마지막 매듭은 안심이 아니라 차단이어야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은 지연의 움직임에 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마지막 할 일이 조금 남아서 그래요. 바로 옆방에 있을게요. 윤정은 지연의 말에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습니다. 지연은 엄마가 다시 천천히 숨을 고르는 모습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지연은 책상 위에 차곡히 모아둔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은 이제 더 이상 지연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S-7, L-2, 회수 담당, 접촉 A, 접촉 C. 지연은 이 모든 단어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조각들로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 골목에서 마주했던 남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보였던 조직이 더 이상 지연의 가족에게서 얻어낼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얼굴. 지연은 천천히 서류들을 한데 모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사이에 남아있던 엄마의 메모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윤정이 혼자서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갔던 글씨. 그 글씨 속에 엄마가 감당해온 공포가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메모를 천천히 접어 작은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겪은 건 이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 지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의 모든 우편 발신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도 어떤 번호로도 이 집으로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지연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골목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커튼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정은 벽에 기대고 앉아 있었고 지연을 보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얇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오랜 공포를 지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엄마 옆에 앉아 등을 살짝 도닥였습니다. 엄마.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은 엄마랑 나만의 거예요. 그 사람들 흐름은 여기서 끝났어요. 윤정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의 잔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켜온 마음이 비로소 풀어지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작고 오래된 구조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덮고 있던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손으로 거쳐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바람소리와 가로등 빛이 집 안으로 잔잔히 스며들었지만 그 소리조차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포는 떠났고 흐름은 끊겼으며 둘 사이에는 조용한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에서 지연은 마침내 자신이 끊어낸 흐름 위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